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황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황준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과 일본의 국방차관들 어제 만났군요. 예.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백승주 국방차관이 어제 서울에서 일본의 니시 마사노리 방위청 사무차관을 만났는데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동아시아 지역에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되고 한반도의 안보와 한국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용인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이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헌장에 나와 있는 보통 국가의 권리 중 하나로 우리가 용인하고 말 사안이 아니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그게 사실상 용인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국방차관이 조금 세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자료를 워낙 많이 잘 축적하는 나라라서 김장수 장관이 이미 뱉어놓은 말이 언제든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 보입니다. 네.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겠죠? 예, 일본이 그 문제를 이번 차관회의 때 먼저 얘기할 거라고 NHK 방송이 이미 예고한 대로 니시 차관이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승주 차관은 한국 국민들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된다라는 말로 거부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언젠가 협정을 맺는다는 카드 자체를 내려놓았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든지 또 요즘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 이 두 가지의 배후에는 모두 미국이 있다는 분석을 제가 지난주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몰래 추진하다가 발각되는 바람에 이 한일협정이 더 어려워졌으니까 미국이 이명박 정부한테 혀를 끌끌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국 국민들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된다. 예.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카드를 내려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주일 대사가 아베 총리를 만났어요. 이병기 대사가 지난 6월에 부임했는데 5개월 만에 부임 인사차 아베 총리를 찾아갔습니다. 25분간 대화하면서 과거를 정리하자라는 말도 아베한테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바로 전날 일본 문부과학성이 역사와 지리교과서에다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또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내용을 반드시 넣으라 이런 방침을 전했다는 보도를 보면은 아베 총리가 안중에도 없는 말을 이병기 대사가 한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베는 한일 정상회담을 빨리 하자고 얘기하면서 또 동시에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거기에 대한 우려도 같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전범인 기시노부스케의 외손자 아베하고 또 박정희의 딸 박근혜 대통령이 웃으면서 정상회담을 하는 사진 그게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 공포감 같은 걸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베가 여전히 이런 태도를 보이는 마당이라서 한일 정상회담은 상당히 먼 얘기일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그 정부 고위 인사들이 접촉을 또 동시에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떤 전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예. 칠레에서 대선이 있죠. 일요일인가요? 일요일에 있습니다. 네. 판세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중도 좌파인 바첼렛 전 대통령이 예상대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바첼렛이 35%의 지지율을 보이고 또 예상 득표율이 47%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서 막판에 표가 안 쏠리면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집권 중도 우파당의 마테이 후보가 2위를 달리고 있는데 3위 후보하고 차이가 좁혀져서 집권 우파 세력이 참패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이 바첼렛 지지 메시지를 얼마 전에 보냈는데요. 룰라가 과거에도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선거를 할 때마다 중도 좌파 후보들을 응원하고 또 그러면서 당선에 힘을 보탠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위력을 발휘할지 그것도 역시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집권당 후보가 인기가 없는 이유 특별한 게 있습니까? 현재 피네라 대통령이 최악의 지지율로 물러나게 되면서 이 집권당 후보한테까지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네라 대통령의 임기가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지율이 현재 30% 초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 독재자 피노체트보다 낮은 수치인데요. 집권 초반에 경제 성과가 조금 좋아가지고 거기에 취해 있다가 개혁 요구를 무시하면서 인기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계가 파업을 하는데 경제 실적만을 선전하다가 민심을 잃었던 적이 있었고요. 또 결정적으로는 시장 중심의 교육제도를 개혁하라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학생 시위가 3년째 계속됐는데 강경 대응만 고수하다가 완전히 추락해버렸습니다. 또 피노체트 독재 후에 칠레 유권자들은 대체적으로는 좌파를 지지하는 경향이 좀 강했는데 우파 정권이 20년 만에 집권을 하다 보니까 감각이 무뎌져서 그런지 너무 기업 친화적이고 또 우파적인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네. 그 영국 집권당인 보수당이요. 예. 선거 공약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지워버렸더군요. 집권 보수당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그러니까 야당을 했던 시절부터 집권에 성공했던 총선 때까지 발표했던 각종 연설문들 그리고 발표문 이런 걸 총합해서 공약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당 홈페이지하고 또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완전히 삭제했다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캐머런 총리하고 오스본 재무장관이 2010년 총선 때 인터넷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한 정치를 구현하겠다라는 연설문도 이번에 사라졌는데요. 정보를 삭제하면서 정보 공개 약속을 지워버린 것은 굉장히 꼼꼼한 일처리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의도는 뻔합니다. 차기 총선이 다가오면서 과거의 공약 자료가 자기들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이는데요. 야당인 노동당은 집권 후에 지키지 못한 공약을 은폐하려는 무모한 발상이다라고 공격했습니다. 네, 어떤 공약들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상당히 많은데요. 캐머런은 따뜻한 보수주의라는 구호를 내걸면서 이 과거 마가렛 대처의 보수당이 했던 식으로 노조를 탄압한다거나 신자유주의 정책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권을 한 후에는 긴축 정책을 밀어붙이고 또 대학 등록금도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공약을 지키지 않았는데요. 그에 대한 후과가 두려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또 캐머런도 캐머런이지만 보수당하고 연정에 참여한 자민당이 더 문제인데요. 진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수당의 거수기 노릇밖에 못하면서 다음 선거 때 유권자들의 심판이 내려질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에 영국에 갔을 때 그 자민당의 당수이자 현 부총리인 클레그를 만나서 자민당의 지지도를 끌어올린 지도력을 평가했다라고 네. 청와대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거 상당히 철진한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공약을 안 지키고 또 공약 자료까지 지워버린 영국 보수당이 어떤 운명을 맞을지 또 영국 유권자들의 응답성은 또 얼마나 높을지 2015년 총선 조금 멀은 얘기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관심이 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의회 전반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하는 모양이군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미국 의회 업무 수행 지지도를 조사했더니 응답자의 그냥 9%만 지지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9%요? 예, 네. 9%. 재작년에 정치권 싸움 후에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졌을 때도 10% 정도는 나왔었는데 이번 9% 지지도는 사상 최저치였습니다. 역시 의회의 당파적인 싸움 때문에 10월에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됐던 적이 있었고 또 국가 부도 사태 코앞까지 갔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셧다운 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의 60%가 의원 전원을 갈아치워야 된다라고 답했던 적이 있었는데 의회의 위상 추락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은 의회는 경제에 해악을 미치는 정치 대량 살상 무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의회 쪽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도 급격히 추락한 것을 위안 아닌 위안으로 삼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조사해봤으면 좋겠어요. 몇 프로나. 그렇습니다. 이거 괜찮은 조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여당, 야당, 정당 지지도만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를 하는데 예. 사실 고정돼 있는 지지층들이 워낙 강고하게 존재해서 별로 수치로서 의미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의회 전반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예. 네. 자, 프랑스에서 또 이 흑인 여성 장관에 대한 인종차별 공격이 있었군요. 크리스티안 토비아 프랑스 법무장관 얘기인데요. 네. 그동안에도 극우파들의 인종차별 공격을 많이 받아왔는데 최근에는 극우파 주간지 미니지라는 잡지에서 이 사람을 표지 모델로 실으면서 원숭이에 비교해서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장 마르크 에로 총리는 즉각 법으로 금지한 인종차별적인 표현이 아닌가 검찰에다가 조사를 지시했고 또 검찰은 예비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토비라 장관은 프랑스령 기아나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인종차별 공격을 공개적으로만 받은 게 3번이나 됐습니다. 토비라는 올해 동성결혼 합법화에 앞장서면서 보수층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식인들은 프랑스에서 인종주의에 대한 금기가 깨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구구들도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원숭이에 비교하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구구끼리는 통하는 것인지.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